네. 스타트업을 추천하는지. 저는 추천합니다. 오, 꽤 높다. 맞아, 좀 높아졌어요. 아까는 그렇게 안 높았는데. 맞아, 아까 뭐지? 아니고 저번에 뭐지? 다시 집에 가 생각. 이름 없는 팟캐스트. 첫 번째 녹음입니다. 와. 저는 영화고요. 저는 키키입니다. 저희 이거 왜 하게 됐죠, 키키님? 저희 저번에 라이브 방송했을 때 반응도 좋았고 취업 준비하시거나 UX 쪽으로 이직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품이 좀 덜 드는 방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스타트업 디자이너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재밌어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맞아.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이런 재밌는 얘기들을 다른 분들이랑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고요. 그럼 저희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하면 저는 바로 직전에 사는 토스라는 핀테크 스타트업에서 툴즈 디자이너, 그러니까 도구를 만드는 디자이너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11년 차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1년 차 창업가로 일을 하고 있고, MBTI는 ESTP입니다. 너무 영화님스러운 얘기. 저는 스타트업 되게 많이 다녔어요. 맞아요. 저도 5년차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고 전 직장은 클래스 101을 다녔었어요. 저는 애퀴지션이라고 해서 주로 사용자 유입해서 이제 리텐션 담당하는 쪽을 많이 했었고 지금은 저도 스타트업 상황상 레이오프에 당첨이 돼가지고 나와서 제컬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첨이라고 말하다니 긍정적이야. 저는 MBTI가 ENTJ입니다. 오, ENTJ 창업가 중에 많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공통점이 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하이 아웃풋 클럽이라는 뭐 HOC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 커뮤니티에 같이 속해 있었고,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라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라방에서 뭔가 좀 이것저것 다른 분들한테 포트폴리오 관련한 팁도 드리고, 취업 준비생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하고, 뭐 취업 준비생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분들한테도 좀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나게 됐고, 그리고 공통점은 또 스타트업에 다녔다. 거의 스타트업에만 다녔다. 맞아요. 키키님도 그렇죠. 네, 저도 한 4개 정도 다녔는데 2개 빼고는 항상 스타트업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스타트업 다니신 분들이랑 대화하면 재밌고, 맞아요. 그리고 꼭 굳이 뭐 디자이너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스타트업 종사자분들이랑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있다. 좋은 만남이다. 이름이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팟캐스트가. 맞아, 이름이 없어서. 그래서 이름 지어주셔야 돼요. 근데 너무 어렵긴 해가지고 일단 시작하자 해가지고 이름 없는 맞아. 팟캐스트로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 이제 스타트업 얘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스타트업을 추천하는지를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좋습니다. 저는 80%는 추천합니다. 오, 꽤 높다. 맞아, 좀 높아졌어요. 아까는 그렇게 안 높았는데. 맞아, 아까 뭐지? 아니고 저번에 뭐지? 다시 집에 가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하게. 나의 커리어를 너무 부정하는 답변이 아니었을까. 원래 50%였잖아요. 맞아. 생각해보니까 요즘 사실 저희 나라만 이렇게 공고사직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해외가 먼저 시작을 항상 끊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가 되게 많은데 스타트업을 다녔어가지고 저는 거기에 되게 적응을 잘했던 것 같아요. 불확실성 때문에. 맞아요. 되게 좋은 단어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챗GPT나 뭐 요즘은 뭐 딥필인가? 그 번역 디벨? 맞아요. 번역이 가능한 플러그인 있는 것도 잘 모르세요. 제 주변 분들은. 근데 그거를 조금만 알아도 삶에서 되게 여러 가지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데 그게 다 스타트업 다녔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 같은 성향 아니면 영아님 같은 성향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자기에게 더 좋은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럼 비추하는 사람 있어요? 주어진 거를 하는 걸 좀 더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걸 좀 더 좋아하고 오더가 정해진 내려지는. 것들. 네. 근데 저는 사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제한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고통을 받는 내가 이 고통 속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잠에 가도 집에 가도 생각나. 맞아요.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맞아. 어떡해. 약간 이런. 맞아요. 저도 그런 성향이거든요. 매니저님한테 이걸 설득을 못한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근거가 뭔가 잘못됐을까?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럼 내가 좀 더 잘하면 개선이 되잖아요. 그런 재미로 좀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보다 나는 오더가 내려지는 게 마음 편하고 왜 매니저가 나한테 뭔가 일을 안 주지?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끔 친구들에게. 그럴 수 있지.
그런 분들은 확실히 대기업이나 뭐 아니더라도 카페만 가도 사실 시스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쪽이 좀 더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사실 스타트업을 되게 강력 추천하는 편이긴 한데요. 근데 또 이제 아까 키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맞는 사람들한테는 강력 추천하고 아니면 조금 비추하는 그런 스탠스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스타트업이 잘 맞는 분들은 성장을 되게 추구하는 분들이 스타트업이랑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스타트업은 보통 초기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이제 커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생각보다 그 커지는 과정이 뭐 뽑기 운이 좋으면 잘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뭔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져요. 이건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향상심이 있는 분들은 스타트업에서 엄청나게 많이 배우실 수 있다. 뭔가 좀 제약이 없고 뭔가 편안하지 않고 뭔가 내가 알아서 만들어 가야 편하지 되는 않고. 그런 상황들을 편안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스타트업이 잘 맞는 것 같고, 거기서 정말 물 만난 물고기들처럼 잘 지내시더라고요. 일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보통은.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재미? 그리고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맞아요. 재미? 기여한다는 거에 또 그런 행복을 거를 이제 느끼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타트업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서 그런지 좀 전 추천을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동의해요. 그러면은 스타트업에서 뭐 어디까지, 나 여기까지 해봤다, 나 제가 이것까지 해봤다. 영아님이면 귀여울 것 같은데 제가 패션 커머스 한번 다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확장하거나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 중 하나가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거. 온라인에서 판매를 했었는데 잘 지지부진하면 오프라인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현대백화점 이런 데 저희 마케팅 팀이 제안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말단이니까 저랑 말단 분들이 같이 가서 막내. 막내시니까 가서 조금 저희 이런 거 뭐 판매하고 있어요. 여기 좀 와서 구경해 보세요. 이런 거 홍보를 했었거든요. 박람회 같은 데 가서. 박람회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현대백화점 한 곳을 부스처럼 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가서 이제 판매 열심히 하는 거죠. 뭐 세일즈. 그쵸. 세일즈 하는 거죠. 오프라인. 근데 이게 뭐 안 맞는 분들은 진짜 끔찍하실 수도 있지만, 왜냐면 디자이너인데 갑자기 가서 버스 타고 와가지고 현대백화점 그치. 아직도 기억나. 천호동인가 가가지고 나 가본 적도 없는데 거기서 이제 판매해보고 했는데, 근데 약간 우리 브랜드가 사실 스타트업은 좀 아쉬운 게 인지도가 낮잖아요. 근데 내 브랜드가 이 정도 세일이 되고 있네? 이 정도 판매가 되고 있고 어떤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사가네? 약간 또 기분이 막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재밌긴 해서 막 그 정도는 해봤던 것 같아요. 오프라인 경험까지 해보는 거. 저도 비슷한 경험 있는데, 저는 그 도도포인트라는 서비스를 리뉴얼하는 그 디자이너로 참여를 했었어요. 카페나 식당 같은 데 가면 손님들이 내가 몇 포인트 적립하고 아니면 뭐 그러니까 도장 찍어주는 거 있잖아요. 뭐 한 장, 10장 먹으면 한 장 무료, 이런 것들을 도장 찍어주는 걸 이제 디지털화해서 고객들이 같이 좋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만들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부산 출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진짜 세일즈 하시는 분들 따라다니면서 그분들이 이제 만나는 영업을 만나서 뭔가 어떤 대화를 나누고 그걸 이제 관리하는 분들이 어떤 얘기들을 나누는지를 지켜보면서 쭉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엄청 발로 뛰면서 되게 돌아다녔는데 서면이었어. 그 서면, 부산 서면 지역에 있는 곳을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고 이렇게 쓰시는구나, 매대에선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그런 과정들도 되게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뭐 또 기억에 나는, 저 진짜 많이 이것저것 해봤거든요. 뭐 인테리어? 뭐 그것도 해보셨다고요? 인테리어, 회사 인테리어도 했어요. 그 약간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디자이너가 없어가지고 디자이너 몇 명 없는데 그래도 새로 옮겼는데 그래도 괜찮은 회사에서 다들 일하게 하고 싶어서 좀 진짜? 그런 마음을 했던 것 같아. 와, 그래서 막 이케아도 갔어. 이케아도 갔어요? 이케아도 어떤 거 이제 배치할지 보러? 디자이너랑 같이, 다른 디자이너 친구랑 같이 그렇게 해서 막 이케아도 다니고 막 뭐 어떤 그림을 걸까 막 이런 것도 생각하고 막 걸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고, 저는 사실 스타트업 다니면서 별의별 일을 다 했는데 코딩도 하고 프로덕션에 코딩도 했었거든요. 저요? 못 하시는 게 없네요. 푸시도 했었고, 뭐 채용 브랜딩, 채용 관련한 것도 많이 참여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매뉴얼 만드는 거나 CS 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젠데스크 연동하는 거. 젠데스크라고. 젠데스크 진짜 오랜만에. 젠데스크라고 이제 그 FAQ, 그러니까 자주 묻는 질문이나 그 고객들이 티켓을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솔루션이 있어요. 근데 그 솔루션 처음부터 이제 뭘 도입할까부터 시작해서 그 매뉴얼화하는 것까지 좀 진행했던 그런 경험도 있어서 별의별 일을 다 했던 것 같다. 진짜 그거는 진짜 이건 진짜 정말 완전 단순한 얘기들만 했었고 진짜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뭐 굿즈 사업도 하고 음, 그러니까 막 그러네요. 공장 다니고 막 이랬었어. 별의별 일 다 했어. 막 왔다 갔다 어. 하는 것들. 와, 그러니까 진짜 올라운더가 될 수밖에 없는 또 상황들이 있었네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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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러면 영아님께서 스타트업에서 많은 경험하시면서 성장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좋죠. 저는 사실 아까도 그 스타트업 추천하냐라고 했을 때 성장을 정말 많이 할 수 있는 곳이어서 추천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성장을 정말 많이 할 수 있어요. 원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가 이제 한 3년 정도 다녔을 때, 그러니까 한 3년 차쯤 됐을 때, 내가 이제 혼자서 1인분 정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됐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한 7년 차쯤 됐을 때는 나 더 이상 성장이 없나? 약간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토스에 와서 미친 듯이 또 성장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성장기들을 뭔가 지켜보면서 성장이라는 게 막 그 제약이 있거나 뭐 사람의 가능성 자체가 되게 유한한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원한다면 되게 많은 성장들을 더 많이 이뤄낼 수 있겠다. 물론 이제 플래토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평평한 고원을 플래토라고 부르거든요. 네. 플래토가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좀 캡이 많이 좀 열려 있는 곳이 스타트업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제너럴리스트로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할 수도 있고 그 회사의 스테이지와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를 정해서 성장을 원한다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다. 근데 제가 그 막 강의 때도 막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은 그 투자를 받으면 갑자기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쩐이 투입되면은 거기서 이제 뿅하고 올라오는 그 그림이 생겨요. 그러면 보통은 사람들은 이렇게 리니어하게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뿅하고 올라오는 그 구간을 좀 따라가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리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뱁새가 황새 따라갈 때 가랑이 찢어지는 것처럼 내가 이 황새를 따라가야 돼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 구간이 되게 생기잖아요. 찢어지면서 성장하는 고통스러워 하면서 올라가는 그 시간. 근데 그게 스타트업에서는 굉장히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쵸. 성장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키키님도 엄청 많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저는 약간 들으면서 5년이라서 그런가? 조금 저는 사실 약간 마인드적인 거에 성장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너무 좋다. 다양한 사람 만나잖아요. 맞아. 아시겠지만. 뭐 솔직히 CRM 마케터나 이런 분들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 만날 일이 없잖아요. 맞아. 저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CRM 기획도 제가 갑자기 해야 됐고 CRM 뭐예요? 갑자기 말하니까 잘 안 나오는데 알림 설계하고 퍼널 설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인데 제가 그게 CRM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CRM에서 또 알아보고 근데 이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CRM 마케터 분이 있으면 우연찮게 제가 랜딩 페이지 액퀴지션 담당하면 또 유입시켜야 되니까 그 CRM 분들이 만나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랑 또 맞춰보고 그런데 이미 이분의 아레나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뭔가 업무를 맞춰가거나 협업할 때 이제 수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좀 마인드적인 것들이 이런 시야들 그게 더 넓어진 것들이 제 인생을 좀 풍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성장은 사실 막 찢어지잖아요. 그거는 맞아. 너무 아프고 싫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괴로워. 오히려 맞아 괴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너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산업군, 특히 클래스 101이 진짜 특이하게 전 솔직히 약간 전무후무하게 진짜 똑똑한 사람이 많았어요. 진짜 막 아마존 출신 유명했죠. 네. 네. 아시는구나. 알죠.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살짝 왜 C레벨 분들이 다 아마존이시지 막 이럴 정도였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고 진짜 좋은 대학교 나오신 분들 물론 다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얘기하고 나누는 거에 있어서 엄청 좋은 경험이 많이 쌓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성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좋다. 진짜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것도 진짜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제너럴리스트로서 성장하기에는 최적의 조건. 맞아요. 스페셜리스트는 살짝 이 스테이지마다 다르긴 한데 회사 스테이지가 조금 더 올라온 스테이지에서는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보통은 이제 제너럴리스트로 성장하는 그런 게 많다. 그래서 보통 이런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나 제너럴리스트로 너무 제너럴리스트인데 괜찮을까? 나 너무 풀스택인데 괜찮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네. 이제 차차 다뤄보는 걸로 좋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저한테 좀 들어왔던 질문들을 좀 다루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Q&A 시간을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회사나 스타트업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 선택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아요.
나랑 잘 맞는 회사 어떻게 찾는지 그런 것들을 질문하는데 네네. 잘 맞는 회사 어떻게 찾아요? 키키님은? 저는 구글링 진짜 많이 하고 요즘 당연히 너무 많이 아시겠지만 근데 구글링 하면 딱 이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어느 정도는 유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가 지금 채용이 급한지 아닌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봐요. 그래서 급한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컨퍼런스나 뭐 채용 박람회 이런 곳에서 많이 오시는데 그럼 그때 가서 실제로 만나서 저를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정리해가지고 가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기능 써보면 느낌 오잖아요. UX 어디가 구린지. 그럼 막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막 관심이 있다는 거를 막. 그럼 사실 당연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 지금 너무 TO가 급한데 이 조그만한 아이가 관심이 굉장히 많네?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마음을 좀 더 여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신기한 게 저 말고 그때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보통 이제 지원자분들이 온라인 지원을 되게 많이 집중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더 잘하려고 커피챗 질문 리스트 같은 거 이제 미리 생각해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랑 이제 대화해보면서 이 팀장님이 나랑 맞는지 지금 팀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 많이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커피챗 질문 리스트는 어떤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기능에 대한 것들 아니면 지금 앞으로 UX 팀은 어떤 식으로 좀 뭔가 팀 빌딩 하실 건지 지금 팀 구조가 어떤지 팀에서 갖고 있는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뭐가 있는지 그랬을 때 뭐 내가 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직접적으로 많이 물어봤었어요. 내가 어필하고 싶은 것도 포함이 되나 보네요. 네네. 좀 많이 섞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너무 거기에 대한 질문만 하고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은 그 넥스트의 뭔가 채용이라던가 이런 거 연결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요즘 좀 채용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취업을 하려고 라고 하면 그분들이 또 먼저 이메일 적고 가달라 아니면 번호를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좋다. 좋은 시그널이다. 그쵸. 그렇게 해서 사실 중구 신입으로 저도 한번 그래픽 하다가 넘어갔던 게 그 클로젯시어라는 데를 저는 그렇게 점핑을 했었어요. 감사하게도 그때 또 팀장님이랑 사수분이 있어가지고 좀 재밌게 다녔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때 경험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게 타율이 좋다. 오프라인으로 뭔가 지원하는 게 굉장히 나이스한 전략이구나. 그때 좀 그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좋다. 이거 궁금하시죠, 여러분? 저희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 리스트가 궁금하다면 계속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랑 잘 맞는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잘 맞는 회사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계속 그걸 찾아가야 되는 과정에 있어요. 맞아요. 내가 한 1년 다니다가 나랑 안 맞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한 4년 다녔는데 이 회사가 그렇게까지 나랑 잘 맞진 않구나 라고 4년 다녔는데도 그렇게 알 수 있는 좀 이렇게 느리게 알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랑 잘 맞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주니어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은 내가 빨리 이직을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많이 하세요. 내가 이미 회사 입사해서 다니고 있는데 다른 애가 붙은 거야 또 같이. 나 여기 옮겨도 될까요? 라고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뭐 한 달, 뭐 3개월 정도 다녔을 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3개월 정도 다녔을 때 옮기는 건 전혀 문제 없다. 3개월까지 전혀 문제 없고 이력에 안 넣으면 되죠. 이력에 안 넣으면 되고 그리고 보통 이제 신입분들이나 주니어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내가 어디 그만두면은 그 소문나서 안 좋게 될까 그런 얘기들 진짜 고민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꽤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건 사실 불법이에요. 지원자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제 내가 어디 지원했는지를 알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알려주면 불법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회사 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3개월을 다니면서 내가 이거 핏이 맞네 안 맞네를 나도 사실은 회사를 평가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좀 그렇게까지 막 거리낌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이런 또 비슷한 맥락에서 질문이 또 있는데 이직이 잦아서 경력이 1년씩인데 괜찮을지라는 질문을 또 주신 분이 계세요.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괜찮다. 라고 저는 드리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실 1년 다니고 옮긴다. 이게 이력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평가를 하는 건 정말 일부분이고요. 우리가 보통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그 면접에 들어가서 나를 평가할 때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실무에서 정말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야를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년 다니고 여기서 충분한 걸 배웠어. 내가 원하는 걸 배웠고 필요한 내용들을 배웠어 라고 하면 그걸 그냥 포트폴리오와 그 이력에서 면접에서 어필하시면 되는 거지
이력이 정말 그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는 정말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막 걱정이 되시긴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래서 뭘 배웠고 이 조직에서 배운 거 뭐고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알고 있고 실무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건 뭐야 라고 그냥 자기의 어떤 자기 자신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지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를 집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야를 보여주는 방법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실무단에서는 의미 있는 그런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좋네요. 키키님은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저번에는 약간 요즘 상황이 1년씩 뭔가 이직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나 자기의 레슨을 런에 따라 다르다고 저도 생각해서 동의했는데 곰곰이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걸 들으시는 분이 나는 스타트업에서 경험 쌓다가 사실 대기업을 가고 싶어. 뭐 요즘은 벌써부터 육아나 이런 복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지, 저는 맞지. 그런 게 없었는데 근데 만약 솔직히 대기업을 가고 싶다면 좀 관리를 하시는 건 중요하고 그건 맞긴 하지. 그쵸. 근데 만약에 초기에 내가 뭐 에이전시나 뭐 스타트업 1년 다니다가 뭐 점핑해서 3년 다니다가 뭐 1년 다니고 이런 식이면 사실 괜찮죠.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근데 내가 뭐 1년이 뭐 1년씩 가는 게 뭐 너무 여러 개라서 뭐 큰일 나 이런 건 진짜 없는 것 같긴 맞아, 해요. 맞아, 뭔가 맞아. 다 이유가 있고 그럴 테니까. 근데 다만 장기적으로 확실히 대기업을 가실 거면 조금 신경 써주시는 게 좋다. 왜냐면 대기업의 흐름상 보통 1, 2년은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업무를 맡기고 싶어하는 그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만 괜찮으시다면 사실 스타트업이나 뭔가 좀 네임드 있는 곳들은 무관하다. 좋은 그렇게 것 말씀드릴 같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다. 그 이런 비슷한 맥락의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커리어 전환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커리어 전환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령 뭐 광고에서 뭔가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하시다가 UI UX로 전향을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편집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UI UX로 전환하고 싶다라든지 UI UX 디자인 하다가 PM으로 전환하고 싶다라든지 약간 이런 전향하는 분들에 대한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신입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 해서 요거에 대해서 키키님 생각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다른 분야를 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 신입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자기의 강점을 다르게 갖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광고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뭔가 UX가 아무리 잘 돼도 셀링을 하거나 퍼널 설계하는 부분 저희가 신경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마케팅적으로 내가 더 잘 소구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수치를 좀 더 그래서 뭐 업그레이드 하는 거에 뭐 장점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 하는 부분에서 플러스가 될 것 같고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분야가 다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입으로 좀 제로로 간다는 부분 그 부분만 자기가 인지해서 아까 말한 강점만 잘 간다면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유지해 가는 거죠. 커리어 스토리를 짜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내가 그래서 신입이라서 제로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맞아, 괜찮을 맞아, 것 같다. 맞아. 저는 커리어 전환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요, 사실. 맞아요. 되게 좋다고 느낀 게, 뭐 제가 커리어 전환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1년 반 정도 그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UI UX로 전환을 해서 지금은 쭉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커리어 전환을 한다는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그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이미 여기까지 해온 것들을 버리는 게 사실 생각보다 더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나 이 시간들을 버린 것 같고 아깝고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어떤 보면 그 자기 자신이 좀 나아지기를 원하는 어떤 마음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뭔가 그 가지고 계신 분들 도와주고 싶어. 약간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 좀 따뜻해요. 네,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는 일단 그 직업을 가지고 뭔가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그게 어떠한 분야에도 상관없이 짬이라는 게 있어서 맞아요. 맞죠, 맞죠. 동의, 커리어를 조금 더 오래 가져가셨다 이러면은 짬이 차서 생활하는 게 좀 편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소프트 맞아요. 스킬이 좀 강하신 분들인 거죠. 그래서 뭐 직무적인 역량은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하면서 배웠던 소프트 스킬은 어디 가도 버려지지 않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해되지만 내가 소프트 스킬을 오히려 어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런 말씀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스킬은 사실 전 는다고 생각해요. 이미 연차 많으셔서 알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아까 말한 이 맞아, 스토리가 맞아. 어떤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지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터 다츠라는 말도 있듯이 맞아, 맞아, 좋은 것 맞아, 같습니다. 맞아.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사 나랑 잘 맞는 회사 어떻게 아는지 그리고 경력이 1년씩인데 괜찮을지 그리고 커리어 전환에 대한 질문들도 해봐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스타트업에 대해서 스타트업에서 살아남기, 스타트업에서 뭔가 살기 약간 이런 느낌의 주제로 오늘 다뤄봤는데 다른 주제 다루고 싶은 이야기들 어떤 것이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지 같은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참고해서 그 뒤에 팟캐스트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목표는 일주일에 하나? 1, 2주에 하나를 내보내는 게 목표긴 한데 네. 이제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우리도 이제 천천히죠. 네, 살살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있어서 네.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시간들을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만간 그 포스팅을 올릴 거예요. 공동작업자 포스팅으로. 그래서 거기에 질문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걸 다 리스트업해서 인스타그램에서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팟캐스트 들은 거를 와이노트나 키키 UX 노트 태그에서 인증을 해주시면 저희가 아까 키키님이 말한 커피챗에서 나를 잘 어필하는 방법에 대한 리스트를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 꼭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